서술형 문제인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은 서술형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아직은 여유가 있잖아. 그지? 그때 가서 서술형을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뭐 탄수화물이 인류 수명 연장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다음에 용어를 언급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생명 연장부터 얘기해 보면 생명 연장과 수명 연장과 생명 유지죠. 식품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럼 뭐 있을까? 의약품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합성의약품. 품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뭐 합성의약품 뭐 있을까?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아니면 페니실린 이런 것들 있고 식품은 탄수화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뭐 지방, 뭐 단백질, 탄수화물, 화물이 모두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이런 것들을 먹고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되는 용어들은 식품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얘들이 탄수화물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되고. 그럼 이건 이제 생명 유지를 하는 거죠. 얘네들은 생명 유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모두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은 수명 연장은 합성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 질병을 낫게 하였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수명 연장과 관계되는 내용이겠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히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기본 법칙까지 했죠. 맞나요? 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질량 보조된 법칙, 일정 성분 법칙, 배수 비례 법칙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가 배우는 1단원의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에 두 개는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오늘은 여기 이어서 이제 우리 교과서 내용을 좀 볼 텐데, 어, 자, 화학식량이라는 내용을 하기 앞서서 화학식에 관한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화학식은 뭐냐면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분자식이 있고, 시성식과 구조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실험식은 보르 실험식이라고 하냐면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종류.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 비. 자, 두 가지를 표현해줘요. 자, 어떤 종류의 물질이 있으면 개수, 비는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세트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세트산은 그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냐면 1대 2대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네 개, 두 개잖아. 그러니까 개수비는 1대 2대 1이야. 그러면 종류를 쓰고 1대 2대 1을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 1자리는 보통 생략해 줍니다. 그럼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의 실험식이 CH2O가 돼요. 하지만 이제 이게 아세트산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실험식, 다시 말하면 개수비로만 나타내주는, 이거로만 표현해주는 물질이 있긴 합니다. 뭐 있냐면 이온 결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엔 이게 있을 거예요. NaCl. 자, NaCl이라는 분자는 없어요. NaCl은 어떤 물질이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의 비로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이제 분자식은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하고 이제 전체 개수, 총 개수. 총 개수를 나타내 주는 걸 우리 분자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세트산은 C2H4O2가 돼. 이게 분자식. 자, 그래서요, 실험식에다가 곱하기 n배를 하게 되면 걔가 분자식이 됩니다. 곱하기 n을 하라고. 알겠지? 실험식에 곱하기 n. 자, 이번엔 시성식은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자, 원자단을 표현합니다. 원자단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이게 작용기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배웠죠? 히드록시기, 뭐 하이드록시기, 카복실기 이런 거 있잖아. 얘를 작용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을 쓰게 되면 CH3CO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단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COH에 있다 그랬지? 자, 얘를 보고 이제 뭐라 하냐면 아, 얘가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다음 구조식. 얘는 이제 그 분자 안에서 결합의 종류라든가 결합각. 자, 결합의 종류나 결합각을 알 수 있는 애가 바로 구조식인데요. 그래서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시성식에서 구조식을 이렇게 썼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알게 돼. 이게 109.5도다. 여기는 120도다.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이 구조식은 3단원을 좀 열심히 해야 알았죠? 그러니까 화학원에서 3단원을 잘 하면은 구조식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이와 같은 시성식과 구조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탄소화물 있죠? 탄화물이 뭐예요? 탄소화물. 탄소화물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시성식과 구조식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그래요. 자, 주로 우리는 분자식을 다루게 되겠죠. 알았지? 분자식을 다루게 되겠지만 이러한 애들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은 첫 번째는 원자량부터 볼까요? 자, 원자량 보는데 일단 화학식량은 뭐로 의미하냐면 질량입니다. 질량. 말고 질량이야, 질량. 자, 그래서 원자량은 뭐 비유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원자의 질량. 그리고 이제 탄소가 있어. 자, 탄소가 있는데 탄소 한 개. 탄소 한 개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야. 탄소 한 개는. 자, 수소 또 한 개가 있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에요. 굉장히 작죠? 자, 이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게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CH4라는 분자가 있으면 이 CH4의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 주려면 자, 여기는 숫자를 한번 해볼까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에다가 더하기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에 곱하기 4는 해가지고 나타내 주는 게 뭐 메탄이라는 분자의 질량이 되겠지. 그럼 굉장히 불편해 안 보입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숫자도 복잡하고. 자, 그래서 화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탄소의 질량을 10이라고 기준을 잡자. 자, 얘를 10으로 기준을 잡은 거야.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탄소 한 개와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을 비교를 해봤어. 이 두 놈을 실제 비교를 한 거야. 자, 비교를 했더니만, 탄소 원자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되더래요.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 질량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비교해도 1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 11로 결정한 이 숫자를 대입하면은 얘의 상대적인 값이 나오겠죠? 1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걸 원자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자량은 뭐냐면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뭔 얘기 알겠죠? 자, 탄소의 질량을 12로 기준을 잡아서 상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온 값이 이제 계산한 값이겠죠? 아까 수소는 1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탄소가 12라면 질소가 얼마가 되냐면 질소가 14가 돼요.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 되고요. NA는 2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율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염소 원자가 있어요. 염소 원자는 17번이 염소인데, 얘가 이제 35짜리. 그러니까 원자량이 35짜리도 있고요. 원자량이 37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35짜리가 75%가 존재하고, 37짜리는 25%가 존재해요. 자, 이와 같은 원소를 뭐라 그러죠? 동아, 이런 원소를 뭐라 그런다고? 응? 같은 원소인데 이렇게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좀 있어. 이런 원소를 뭐라 그래요? 응? 무슨 원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이런 동위 원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2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평균 원자. 자, 평균 원자량은 자, 지금 위에 주어진 원자량이 있죠?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줘서 합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거 시그마가 뭔 표시인지 알겠지? 이거 모든 합이란 뜻이거든, 합.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35짜리가 75%니까 비율로 따지면 0.75, 4분의 3이야. 그죠? 37짜리는 25% 0.25나 혹은 4분의 1이에요. 얘를 갖다 계산하면 35.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35.5. 자, 이런 걸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 그래요. 이 평균 원자량이라 그러는데, 이 평균 원자량은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위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지, 모든 원소가. 그래서 이 원자량은 주어져야지만 되지, 만약에 안 주어지면 무조건 문제가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자량이 주어져야지만 분자량도 구하고 나머지 화학식량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력이 뭔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알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분자량을 볼까요? 자, 분자량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주어진 원자량의 합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자량을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먼저 수소부터. 자,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1이었지?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2. 그죠? 자, 질소. N2는 얼마예요? 박상훈 선생님 아니면 박성진 선생님 어디죠? 잠깐만요. 맨 앞에 강의실이나 요 바로 옆에 강의실. 자, N2. 자, N2는 뭐냐면,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아까 N이 얼마였어? 14였지? 그럼 얘는 얼마 해야 돼? 28. O2는 12. 그렇지. 자, CO2는
CO2 응? 44 이렇게 하고요. 자, NaHCO3는 계산해봐야지. NaHCO3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84. 알겠어요? 응? 민준이 알겠어? 네. 계산을 잘해야 돼. 알았어요? 분자량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원자량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는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합물일 때는 자, 봐봐.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을 때는 평균 분자량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라는 것은 자, 섞여 있는 분자들의 분자량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분자량에다가 분자량에다가 비율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걔가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산소가 이제 32짜리거든, 분자량이. 얘가 21%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아니, 20%랄까? 쉽게? 20%가 있고요. 질소가 있는데, 이게 28짜리거든, 분자량이. 얘가 80% 있다고 하죠. 알았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공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분자량은 32에다가 0.2를 곱하고 더하기 28에다가 0.8을 곱해줘서 나타내줍니다.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보세요. 이거 30에 대한 0.2 곱하면 30이 0.6.4에다 그지? 6.4에다 28에다 0.8 하면 28에다가 0.8 하면 22.4 두 개 더 얼마야? 응? 28.8 정도 나오나?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질소 쪽에 가깝네요. 왜냐하면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분자량도 어차피 질량이니까 이게 공기야, 공기. 공기의 분자량이. 얘보다 이산화탄소 무거운 기체야, 가벼운 기체야? 무거운 기체지. 수소는 가벼운 기체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고 수소는 가벼우니까 위에 뜨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분자량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원자량과 분자량이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원자량과 분자량은 일단 기본은 원자량이야. 탄소를 11로 기준을 잡아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 주는 게 원자량이라면 이 주어진 원자량을 합하면 그게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봤던 것은 모두 탄소를 갖다 11호 기준을 잡아서 상대값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걔들이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상대값. 그럼 상대값의 반대가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자, 과학자들은 상대값을 좋아할까요? 절대값을 좋아할까요? 응? 상대값이요? 그래. 그럼 민준아, 네가 이제 엄마가 신문을 시켰어. 고기 사오라고. 자, 근데 얼마큼 사올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 좋은 만큼 사와.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민준이한테, 민준아, 가서, 가서 고기 200g만 끊어와. 어느 게 넌 좋아? 200g. 응? 200g 좋아? 그래. 절대값이 좋지. 그러니까 대충 뭐 중어만큼 끊어와 보다는 200g을 가져와. 200g 사와. 심부름할 때 그게 정확할 거 아니야. 맞지? 그렇잖아. 배추 한 포기 사오라 그래. 그럼 대충 사와 있는 대로. 그럼 얼마나 답답하냐. 맞지? 그렇듯이 자, 과학자나 일상생활이나 절대값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 상대값을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꾼다기보다는 상대값을 절대값으로 나타내주는 중간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을 몰이라 그래요. 몰. 알겠죠? 그래서 이 몰에 관한 개념들을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겁니다. 잠시만요. 민지가 안 왔네. 민지 어디 여행 간다 그랬네, 지난 시간에. 자, 분자량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엔 얘들 상대값을 절대값 바꾸면 몰에 관한 개념으로 몰에 관한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 좀 볼게요. 자, 몰. 첫 번째는 몰의 개념부터. 자, 몰의 개념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라고 보면 되냐면 개수라고 보면 돼요. 개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연필이 있어요. 연필 한 타스가 있답니다. 그럼 연필 한 타스는 연필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12개. 요번에는 마늘을 한번 얘기해보자. 마늘이 한 접이 있다라고 해요. 한 접. 마늘 한 접. 그럼 마늘 한 접은 마늘 몇 개가 한 접일까요? 100개. 마늘 100개가 한 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연필 한 타스다. 마늘이 한 접이다. 이런 거 같이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1몰이다라고 하게 되면 구슬이 좀 많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을 때 1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알겠죠? 구슬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을 때. 자, 그래서 몰의 개념은 개수라고 그랬는데 그 개수가 얼마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물이 있어요. 물. H2. 자, H2가 분자거든. 그러면 H2 1몰이 있다고 하자. H2 1몰. 물 분자야. 물 분자 1몰에 이 물 분자가 얼마가 있을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원자와 분자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렇게 큰 애들을 하나의 단위로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1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돼요. 자, 그러면 물 1몰 안에 있는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자, 물 1몰 안에 있는 수소 원자 몇 개라고 얘기해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물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가 두 개씩 있죠. H2O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만 곱하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 K. 윤준아, 시민준, 네. 좀 적어. 아, 노트 있어, 없어? 노트 저 없어요. 왜 너 노트 없냐? 노트를 좀 준비를 해봐. 아, 네. 이건 손의 문제. 그래 좀 적어. 자, 수소 원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또 물 분자 1몰에 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산소 원자. 몇 개나 답할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신 있게 대답해.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돼야지. 자, 몰이 뭔지 알겠어? 이렇게 그만큼 입자가 작기 때문에 많은 개수를 우리가 일몰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연필 한 따스, 마늘 한 접을 얘기하듯이 구슬 일몰, 물 일몰.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럼 이 숫자를 가리켜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스 넘버. 그렇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럼 이 숫자가 그냥 잠자다가 뚝 일어나가지고 이걸 아보가드로가 이 숫자를 갖다 일몰로 하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좀 전에 탄소 원자 한 개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 자, 그런데 탄소 원자 한 개가 이만큼의 질량이에요. 근데 화학자들이 모여서 얘들의 질량을 뭐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10이라고 얘기하자고 그랬죠. 12. 맞죠? 자, 그런데 화학자들은 이 12g일 때 몇 개일까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12g일 때 몇 개일까? 자, 실제로 12g이면 탄소 원자가 12g이면 그 안에 탄소 원자 수가 몇 개일까가 궁금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12g을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인 이거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 맞잖아. 12g이 실제 이제 탄소 질량이야. 근데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만큼이니까 실제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그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운 6.02
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그러면은 결국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이 개수를 곱하면은 12g이 돼야 되겠다. 그죠? 뭐 대충 곱해봐도 돼. 10의 마이너스 23승, 10의 23승이 지워지거든, 얘들. 1.9니까 약 2라고 놓고, 6.0이니까 6이라고 놓으면 6이 10이 나오잖아.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만큼의 개수를 뭐라고 했냐면 1몰이라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g인데 몇 몰이 모이면 1몰이 모이면 12g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 단위가 있는 거야. 알았지? 12g/몰이라는 단위가 생기는 거지. 자, 숫자는 똑같아. 그지? 하지만 10이라 그러면 단위가 없는데 12g/몰이라고 하면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절대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자량이나 분자량 같은 화학식량은 결국은 물질이 있는데 물질 1몰의 질량이 바로 화학식량이 되는 거죠. 몰 질량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응? 그러니까 원자량도 마찬가지고 분자량도 마찬가지고 자, 위에 분자량 한번 볼까? 자, O2라는 분자의 분자량이 32래요. 그리고 이 32의 의미는 진짜 저울에 달아보면 32g이 돼. 몇 몰일 때? 1몰일 때. 이거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는 거지 뭐. 알았죠? 이산화탄소 질량이 44래요. 그럼 얘는 진짜 44g이야. 몇 몰이 모였을 때? 1몰이 모였을 때. 자, 원자량도 한번 가보자. 자, 원자량 보면 산소 원자가 16이래요. 원자량이. 그럼 산소 원자량이 16이라는 얘기는 얘는 16g이라는 뜻인데 몇 몰일 때 1몰이 모이면 16g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원자량과 분자량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상대값은 맞아. 상대값은 맞는데 얘네들의 실제 질량이기도 하죠. 얘네들은 물질의 실제 질량. 몇 몰이 모였을 때? 1몰이 모였을 때 실제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몰수를 결정할 때 기체의 몰수는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데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하죠?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부피 안에 자, 같은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결국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자, 기체 종류 관계없어요. 모든 기체 이레트입니다. 자, 그러면 0도씨 일기압을 놓고 자, 같은 부피 이 기체가 수소 있고 산소 있어. 22.4리터에 0도씨 일기압 22.4리터에
기체가 막 있단 말이에요. 어? 이 안에 몇 개 있나 세어라 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더래. 알겠지? 자, 그럼 몇 몰이 있는 거예요? 1몰이 있는 거네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산소 기체가 또 22.4리터가 있어. 그럼 요 안에 있는 산소는 세알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민준이? 없어요? 그럼 몇 개 들어있어요? 0.02 그렇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떤 기체든 간에 0도씨 1기압이라면 22.4리터가 1몰이네. 맞나요? 그렇잖아요. 0도씨 1기압의 모든 기체가 6.5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니까 22.4리터는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니까 결국 기체 1몰은 22.4리터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기체가 있으면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어요.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단지 이렇게 22.4리터가 기체 1몰이 되려면 몇 도씨? 0도씨 1기압이어야 한다고요. 이런 걸 가르쳐 이제 STP라 그래요. 표준 상태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의 20.4리터가 기체 1몰을 뜻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아니면은 주어집니다. 특정한 온도하고 압력. 왜냐면 기체 부피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기체 부피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똑같은 기체라도. 달라지죠. 그지? 뭐 보일러 법칙, 샤레르 법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고. 맞죠? 그렇듯이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는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은 몇 리터라고? 22.4리터.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몰수 구하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몰수 구하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몰수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여러분한테 다양한 어떤 물질들의 값들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질량이 주어질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피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수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알았지? 응? 질량이나 부피나 개수가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를 구하고 부피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몰수를 구하고 개수가 주어졌을 때 몰수를 어떻게 구하는 걸 먼저 보자는 말이에요. 자, 먼저 질량. 자, 산소가 100g이다. 물이 100g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몰수 구할 수 있죠? 나눠줍니다. 화학, 식량. 자, 원자 질량이 주어졌다면 원자량. 분자 질량이 주어졌다면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앞으로 가장 많이 쓸 식이 이거예요, 이거. 이 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여기 n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질들의 몰수를 뜻하는 거고요. 이 w라고 하는 숫자는 그 물질들의 질량이에요. 원자나 분자의 질량. 그 다음 요거는 화학식량. 알겠지? 자, 그 다음
부피가 주어져요. 부피가 주어지면 우리 위에서 금방 배웠는데 일몰의 부피를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22.4리터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런데 물질들의 부피가 주어졌을 때는 부피를 주어졌을 때 이렇게 22.4리터로 나눠주는 경우는 반드시야 기체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또 22.4는 0도씨 일기압인 STP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나 분자의 개수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나눠주세요.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냐면 몰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아셨어요? 자, 이렇게 구한 몰에다가 이 몰을 구했잖아. 그 전에 제가 이거 얘기 안 했군요. 질량은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다 가능해. 기체, 액체, 고체.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있을 때 물의 몰수를 구하나 질량이 주어지게 되면 아니면 수증기의 몰수를 구하나 뭐 질량만 주어지면 그냥 화학식 나눠주면 된다 이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몰수 구했어. 얘들아 몰수 구했죠? 자, 그러고 나선 이 주어진 또는 구한 몰수를 통해서 물질의 질량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입자들의 분자나 원자들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알겠죠? 자, 먼저 몰이 주어졌을 때 질량은 뭐로 구해요? 그렇지. 화학식량으로 곱해주면 되지. 자, 이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몰 질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각각 원자와 분자들의 몰 질량이잖아. 1몰의 질량. 알았지? 그 다음 부피는 곱해줘요. 마찬가지로 몰 부피. 0도씨 일기압이라면 22.4를 곱하면 될 것이고 주어진 온도압력 조건에서의 그 부피를 곱하면은 전체 부피를 알 수 있겠죠. 자, 개수 뭐를 곱하면 돼요? 아보가드로수. 예를 좀 들어봐야 알겠죠? 예를 좀 들어봅시다. 자, STP에서 이산화탄소 5.6리터의 질량은 뭐냐? 기체네요, 그죠? 자, STP에서 이산화탄소 5.6리터의 질량은 얼마니? 자, 뭐부터 구할래요? 무조건 몰수죠. 몰수도 구하자 그랬잖아. 5.6리터니까 5.6을 뭐로 나눠주면 돼? 그렇지. 얼마 나와요? 그럼 4분의 1몰이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잖아. 그럼 얘는 4분의 1몰에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응? 아까 분자량 계산했었지? 44. 그러면 이 기체 질량은 몇 g이다? 11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STP에서 메테인이 있습니다. 자, 메테인이 8g 있어요. 자, 8g의 부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뭘 구하면 돼요? 몰수. 8g 부피니까 먼저 몰수부터 구하란 말이야. 자, 8을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질량이 주어졌네. 그럼 질량이 주어지면 뭐를 이용해서 몰수 구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럼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였어요?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16, 그렇죠. 자, 걱정하지 마. 원자량 주어지니까 분자량 구할 수 있어. 알았지?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뭐. 자, 그런데 부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부피는 2분의 1몰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그렇지. 22.4를 해주면 몇 리터? 11.2리터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인지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물질들의 주어진 질량이나 부피를 이용해서 또 원하는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자량을 측정해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자, 기체 분자량 측정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 내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익힌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몰 부피를 이용해 준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STP가 있어요. 기체 1몰이 있으면 자, 기체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라 하는 거 맞나요? 분자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체는 STP에서 22.4리터가 또 1몰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체 22.4리터의 질량을 분자량을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20.4리터가 1몰이니까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을 한다면 결국 기체의 분자량은 22.4리터의 질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결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적분은 0도씨 1기압. X라는 기체가 있는데 X라는 기체 5.6리터가 있고요. 이 5.6리터의 질량이 4g이래요. 4g. 그럼 이제 X의 분자량은 얼마니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5.6리터의 질량이 4g이에요. 라고 해놓고 그렇다면 22.4리터의 질량은 얼마예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16. 응? 16. 그렇죠. 16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이번에 STP에서 Y가 있습니다. 기체 Y에 밀도가 있는데 밀도가 1.2 g per 리터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Y의 분자량이 얼마니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밀도가 주어졌는데 이 밀도를 잘 보세요. 단위를. g per 리터라는 얘기는 1리터의 질량이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분자량은 몇 리터의 질량만 알면 되는 거야? 22.4리터의 질량을 알면 되기 때문에 이때 얘는 1.2 g per 리터에다가 곱하기 22.4리터 1몰의 부피를
곱해주세요. 곱하게 되면 자 단위만 봐봐. 그램 퍼 리터고 리터 퍼 몰이니까 얘는 리터 지워지겠지. 곱셈이라서. 그럼 그램 퍼 몰만 나오겠죠? 그럼 1몰의 질량인 분자량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식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주면 자 기체의 분자량은 기체의 밀도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 몰 부피 해주면 됩니다. 자, 식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기체의 밀도와 몰 부피를 곱한다. 자, 이게 몰 부피를 이용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하고요.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있는 모든 기체는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오늘 두 번째로 써먹네요. 자, 보세요. 0도씨 1기압이에요. 같은 부피. 수소 있습니다. 여기는 산소가 있어요. 22.4리터. 자, 같은 부피 맞나요? 몇 개 있어요? 맞죠? 그지? 자, 몇 그램이야? 몇 그램? 분자량이 2니까 얘는 몇 그램이지? 2g이지? 그지? 분자량이 32니까 몇 그램이야? 32g이지? 그지? 그렇다면 기체는 말이야 같은 부피에 질량 비하고 분자량 비가 같냐 안 같냐? 같지? 그렇잖아. 왜냐하면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자 한 개의 질량 있잖아. 질량 비하고 그 다음에 분자 1몰의 질량 비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같은 부피의 질량 비는 분자량 비와 같다. 자, 같은 부피의 질량 비는 분자량 D와 같다. 자, 그래서 이게 같은 부피의 질량 B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밀도비예요. 자, 뭐라고? 밀도비. 왜냐면 같은 부피의 질량 B가 밀도가 뭔지는 알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질량 B는 밀도비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같은 부피의 질량 B는 밀도비와 같고 밀도비는 분자량 B와 같은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와 얘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V리터. 자, 부피는 같은 부피야. 여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어요. 자, 산소를 집어넣고 질량을 측정을 해.
1.6g. 됐지? 자, 그럼 산소 싹 빼요. 다 빼고 나서 여기다 분자랑 모르는 X라는 기체를 집어넣어요. 질량을 측정해요. 1.4g. 자, 그러면 산소는 32가 분자량이고 얘는 모른다. X에 X. 그럼 금방 위에서 같은 부피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어? 1.6대 1.4였지? 그지? 자, 분자량 B는 32대 X가 되겠지? 자, X 얼마예요? 20. 오케이, 잘했어. 그 얘기야. 자, 위에서는 근데 이제 위에서 우리가 몰 부피를 이용할 때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특정 부피에 대한 질량을 알아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이 부피가 뭔지 필요치 않아.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 있네요. 예. 분자량을 알고 있는 기체의 질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자량을 알고 있는 기체의 질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몰에 관한 개념, 그러니까 화학식량의 어떤 의미이며, 몰이 어떤 의미,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다음에 기체에 관해서 몇 가지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집에 돌아가시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는데, 자, 페이지 35페이지서부터 쭉 넘기세요. 자, 3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옵니다. 알았죠? 35에서 3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와. 알았죠? 이게 풀어오고 여러분 푸는 걸 봐가지고 진도를 나가든가 문제를 더 풀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할 거야. 알았지? 요거 하고 그 다음 단원 그러면 끝나요. 1단원이. 그런데 이 단원 자체가 어려워. 근데 내가 어려운 문제까지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갈 건데 풀 수 없다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풀어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 목요일 날 쉬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